사람들이 있다고. 네? 저기 보면 사람이 있다. 아, 쌤이세요? 아,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 컴퓨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자. 만영자 보겠습니다. 만영자 각자 하나 선보이십시오. 자, 이거 만영자 제가 그 만영자 찍은 거 있거든요.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시간 너무 잡아먹게 되니까. 만영자는 주로 이게 요 원칙만 좀 보십시오. 가벼운 약입니다. 먹어보면 씁니다. 쓴데 막 묵직한 쓴맛이 아닙니다. 태우 이건 아까 태우 목소리 안 들려? 아니 아까 이분 계속 그래. 실루엣만 보고 내가 그랬구나. 가벼운 쓴맛입니다. 가벼운 쓴맛. 요거를 옆으로 요거 당겨줄게. 그래서 이거를 가볍다 하면 겉으로 간다, 상부로 간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고, 고미는 수별을 보는 약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부의 수별을 제거합니다. 이거를 이제 병명으로 이제 가져와 보면 열성 두통이라든지 수별성 피부병, 특히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루성 피부염. 여러분들 자 지루성 피부염. 그 다음에 초기에 이비인후과 질환, 눈, 코, 귀, 중이염이라든지 이런데 욱신욱신합니다. 수별입니다. 겉에, 상부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안면, 통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벼우면서 쓴맛으로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약이 좀 건조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해 오시면 됩니다. 그 맛을 보시면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제 소변병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변병 요 분류는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소변병에 관련되는 장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변과 관련되는 장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폐, 비, 신, 그 다음에 소변은 생활계로 표준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포, 이 칠정이 은근히 이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포가 오면 사람이 마음을 졸이는 거거든요. 불안, 공포, 졸이게 되면 기운이 꽉 막힙니다. 막히게 되면 여기에도 기운도 막히지만 전체적인 이 우리 인체에서 이 긴 요 흐름에서 상부에서 갇혀가지고 하부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 신장이 홀로 외로운 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와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고는 이거 집에서 한의원에서 심심해가지고 그어봤는데 아직 미완성이라서 보내드리기는 좀 그렇고, 장부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 보이나?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치밀하게 안과 밖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치밀하게 뭐 어떤 법칙이 있겠습니다만 뭐 일률적으로 뭐 목국토다 뭐 이렇게 뭐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 사실 또 모르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드립다 다 연결돼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소변병이에요. 소변이 불편하다. 실질적으로 소변에 병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변 자체에 환자가 호소하는 것은 다른 병이지만 소변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변 말고도 대변할 때도 그랬고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잡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이제 배운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처가 있다고 봐요. 상처가 있는데 이걸 할 때 약을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보내는 약 예를 들어서 게지라든지 석창포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지금 나타나는 게 욱신욱신하거든요. 그러면 습외를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황금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 힘줄에 문제가 있다면 속단이라든지 오가피 요렇게 쓰면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임상을 했어요. 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죠. 뭐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겪냐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로 가는 건 아무것도 안 썼고 환자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만 줬어. 그런데 이게 나았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나가는 길이 지금 방해가 된 거구나. 물론 여기에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한방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그 국소적인 부위에다가 치료를 하는 건 맞습니다. 소변병이니까 소변약을 써야 돼요. 복령, 텍사, 절영, 구맥, 활석 써야 돼요. 하지만 이 여기에 흐름 자체를 정상으로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거에 이제 플러스 소변, 플러스 대변, 플러스 두통 이런 거지. 두통이 있다, 뭐 해야 하고 전부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론이란 처방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거기에 조합된 약물이 몇 개 안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장준경 선생의 그 의학 이론이 일단은 내 몸의 밸런스부터 맞추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흐름.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상한 병 낫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임상 그 경험집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익혀야 돼요. 흐름을.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변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변이 나오면 뭐 천만다행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조금만 더 호미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변이니까 여기 뭐 제가 복잡하게 그려놨습니다만 여기 보면 뭐 제 나름대로는 폐하고 표 쪽도 연결을 해보고 심장하고 뭐 연결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아직 어설퍼요. 그래서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해놨는데 지금 우리 이제 소변에 관련된 거니까 소변은 주로 이제 어디에 관련되냐면 우리 먹습니다.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음식물에 의해서 쭉 소화기관을 거쳐서 대변으로 빠질 때 여기에서 소장에서 신장으로 이렇게 걸러지는 수분이 요 과정, 즉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대사 과정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폐신상통입니다. 폐신상통 이게 이제 뭐 폐자 수도질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음식물과 관련 없는 호흡과 관련된 수분 대사가 있습니다. 즉 이게 결국에는 기운 흐름인데요. 뭐 일본 책에 보면 또 기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수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의 어떤 대사 흐름이 결국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의 흐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음식물에 관련된 이 수분 대사와 함께 호흡과 관련된 수분 대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수분을 크게 소변을 생성하는 두 가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기를 거쳐가는 것은 물질적인 우리가 먹은 음식물 100cc의 물을 먹었으면 100cc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와 함께 우리가 이 인체에서 폐의 수분 조절 능력으로 인해서도 기능상의 문제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수분의 큰 길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 소변이 이상하다고 모르겠으면 일단 두 가지부터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폐 기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 사람의
위에서부터 식도로 내려오는 요 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올려드렸는데 여기 어디 이 지사배 익진 제가 익진 먹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익진은 향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소통제다. 먹어봤는데 웬걸 답답하게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게 삽제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한 돈 써가지고 시름삼 한 3일 정도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나는 제일 처음에 익진 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약재를 보면 막힐 약이 아닌데 익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익진은 좀 삽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기제에 보면 제가 시호를 빠뜨렸더라고요. 청렬이, 시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소변 분리의 정의. 소변량이 적으면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점. 소변량이 적다는 말은 실제로 소변 굵기입니다. 굵기. 나오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량이 적으면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것. 즉 시원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소변이 배출되면서도 쾌통 순리하지 못한 것. 시원하게 나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한테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는 우리 인체 장부가 전부 다 폐, 방광, 상통망 이런 게 있겠죠. 머리에 싹 지우시고 저게 막혀가지고 안 시원한가? 아니면 저게 지금 너무 허해졌나? 풀어졌나? 방광이 힘이 없어가지고 제 환자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분이 꽉 차면 수분이 방광에 딱 차면 최대한 담아가지고 힘이니까 쫙 짜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요 짜내는 힘, 요게 이제 약하게 되면 이 소변을 시원하게 쭉 못 뽑아냅니다. 그거는 이 방광 자체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쓰는 게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그런 이제 산수유, 구기자, 토사자 이런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막혀가지고 잘 안 가느냐. 요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소변 분리,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소변 분리라고 할 때 소변을 실제로 치료하려고 하면 소변약들을 위주로 씁니다. 하지만 소변 분리가 부증일 때에는 전체적인 병리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상한론 공부하신 분들 혹시 백출 관련된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립동동 이제 그분이 이제 약증에 보면 백출은 뭐라고 했더라? 소변 분리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백출은 비위 조습 건비 조습 이렇게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생뚱맞게 그 사람은 건비 조습 이런 표현은 없어요. 소변 분리 소변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책을 볼 때 이 돌팔이 같은 의사 이랬는데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이거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백출 자체가 소변 자체를 이뇨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습기가 차게 되면 이 수분 길이 잘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안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변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소변 뒤를 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변을 주증을 치료할 거냐, 부증이냐, 특히 이제 대부분이 용어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병리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질문을 할 때 왜 소변 분리가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에 왜 마지막 그 방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소변 분리와 소변 불통을 구분을 해보면 소변 분리는 방광에 있는 소변이 다 나오긴 합니다. 다 나오긴 하는데 소변 불통은 실제로 안 나와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소변 볼 때 통증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통은 보면 통증이 동반됩니다.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질병령에 가면 통증이 실제로 동반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소변 불통은 실증입니다. 실증. 네, 실증이고, 이거는 딱 막히는 거기 때문에 실증이고, 이거는 분리는 허증과 실증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소변 분리가 소변 분리에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 제가 이제 쭉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까? 소변 분리를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자료를 늦게 올린 이유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소변 분리와 관련된 자료를 쭉 찾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봐가지고 대체적으로 쭉 한번 나열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그 다음에 그거를 마지막에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소변 분리는 요러요러한 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보자 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소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논문도 찾아보면 소변 분리 개풀 아무것도 없어. 상한론에 소변 분리에 대한 뭐 이런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랬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요의 어떤 범주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먼저 부종이 함께 나타나면서 소변 분리가 나타나 시원하지가 않다, 소변이 안 시원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종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십니까? 몸이 붓는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습기가 많다. 그렇죠. 아니, 너무 전문적으로. 나는, 그게 아니고, 아니, 너무 학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대학원생급이고, 초등학생으로 가보자고. 부피가 커진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부종이지. 그러면 그 부종이, 어떤 이미지인가?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겉으로 나오는 거고, 왜 부피가 커질까? 자, 가봅시다. 왜 부피가 커질까? 어떤 이미지라고 떠올리면 뭐 비패신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쉽습니다. 쉬운데 그거 전에 우리가 간단한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붓는다 이렇게 할 때. 아무튼 물이 잘 안 빠져서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차라리 여기 좀 쉽잖아요. 물이 차나? 몸에 물이 차나? 뭐 이렇게 일단 이미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나?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나? 그렇게 이미지 가질 수 있습니다. 붓는 거니까. 나가는 게 막혔나? 순환이 막히고 순환이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풀어졌는데. 늘어난다. 늘어난다. 야,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또 어떤 이미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그 풍선 같은 걸 생각하면 혀가 막히면은 볼 수 있습니다. 겉에는 빵빵한데 안에서 이제 빡 늘어나니까 이게 팍 늘어나는 그런 이미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안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건대사가 어쨌든 안 돼. 전해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몸의 어떤 대사에서 어떤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닌가. 저도 짠 거 먹으면 붓듯이 전해질 문제로 농도 차이. 농도 차이. 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이미지는 초등학교 아주 심플한 이미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돌멩이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가져놓으면 자주 손으로 만지는 건 맨들맨들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손이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장난감 이런 것들이 몹쓸 이제 쓸모 없어져요. 그러면 이끼도 끼고 이렇게 됩니다. 계속 기기가 잘 돌아가고 하는 거는 깨끗하고 이렇게 반질반질한데, 아니면 이게 마치 저는 이미지가 단단하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잘 쓰고 있으면 단단한데 안 쓰면은 이게 단단한 게 이제 조금 풀어지는 듯한. 원래는 다이어트 살 안 찌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세포가 아직 쌩쌩합니다. 짬뽕 하나 먹으면 똥오줌 이 세포가 전부 짬뽕 하나 다 소비를 시켜요. 근데 이제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이제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 빼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는 뭐 살이 밤에 라면 먹고 자도 살이 안 찌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단단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단단해지지 않는. 젊을 때는 참 기억력도 좋고 명석하고 말을 해도 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중언부언하고 뭔가 책을 봐도 자꾸 집중이 안 돼요. 초점을 다시 해야 되고 뭔가 단단한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미지입니다. 점점 단단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뭔가 세포든 뭐든 쪼밀쪼밀해가지고 그게 안에 딱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물들이 자꾸 끼는 게 단단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붙는 것도 팽팽하게 붙는 것도 있지만 벅석하게 붙는 힘없이 붙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단단해지지 않는 느낌으로 이제 일단 해석했습니다. 그 중에 그 5장이 그 중에 비폐신 특히 이런 애들은 음식, 호흡, 뭐 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기들은 특히 단단하면 괜찮은데 이게 힘이 없어지면 수분 대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수분 대사.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힘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붓습니다. 물이 생기고 붓습니다. 그래서 이 비폐신이 특히 관련이 있어요. 이게 붓는다고 할 때에는 환자가 소변 분리와 함께 붓는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냥 붓기만 하고 소변은 시원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붓는데 아까 전부들 얘기했죠. 노폐물이 생기고 다 하는 건데 안 나와. 그럴 때는 거의 10중 8구 신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방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그 신장 안 좋으신 분들 붓죠? 이뇨제 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이뇨제를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어떻게든 결국에는 이 세포를 살려내야 돼요. 신장 세포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신장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고 할 때 부으니까 이뇨제 쓰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뇨제 쓴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그 병원에서 쓴 케이스 보면 신장 다 망가집니다. 크레아틴 수치 빵빵 뛰고 병원에 양방에 전원하고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인삼도 쓰고 황기도 쓰고 보약 쓰면서 그러면서도 이뇨시키고 제습하고 온갖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살려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부종이 있으면서 소변 분리가 왔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에 붙는데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수분이라도 빠지면 상관없는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우에 따라 표울체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나중에 처방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실제 병원에서 그 입원 케이스 중에 보는 경우는 급성 신우신염, 급성 뭐 이런 신부전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감기로 옵니다. 환자는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막 진짜 이게 여러분들 그런 환자들은 얼굴이 이만해집니다. 꼬맹인데 얼굴이 이제 이만해집니다. 탱탱 부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소변 검사해보면 단백뇨 나오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양방에서도 사실 별 해주는 게 없더라고. 일단은 보니까 저도 그걸 처음 봤는데 신장에 주사기를 꼽더만요. 카테터라고 하나요? 꽂아가지고 방광 쪽으로 잘 못 나가니까 여기 아예 여기 꽂아서 여기서 이제 쫄쫄쫄 나오도록 해가지고 일단은 그 소위 말하면 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신장이 걸러내야 되는데 못 걸러내니까 소위 말하면 신장이 붙나봐.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쫄쫄쫄쫄 해야지 신장 기능을 조금 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전신에 붙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지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지는 그나마 좀 나은 거고 근데 하지가 저런 거는 한방적으로는 기운이 처지는 거예요. 이제 노인 환자분들 오면 이제 이 처짐 발이 붙는다 얘기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허입니다. 기허. 이게 기운으로 이 습기를 들어올릴 힘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습기를 표현한 겁니다. 습기가 폐라든지 비위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소위 말하면 기체, 순환의 막힘 이런 게 있다 보면은 부종이 되면서도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표 쪽에 울체가 이 감기 같은 걸로 인해서도 그래 됩니다. 사실은 이 병리로 따지면 표에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심각한 병이죠. 표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나마 실증에 가까워요. 그 애들 보면 땡땡하면 돌덩이 이거 빵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그냥 부어가지고 부종이 있는 그거는 이제 누르면 푹 들어가고 이런 거는 완전 맛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병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형태로 봐야 되겠죠. 비폐신의 기능이라면 이 폐를 어떻게든 좀 풀어주든지 비위를 풀어주든지 신을 풀어주든지 이런 방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식체가 있고 나서 신장 수치가 크레아틴이 4점 몇 대 가지고 그 전에 한 2점 얼마 된 거는 제가 처리를 했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인삼도 많이 쓰고 요것도 이렇게 소도지제도 하고 이뇨도 시키고 짬뽕 온갖 짬뽕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부종과 관련된 처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기지제도 좀 써야 됩니다. 기운이 막히는 거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것만 쓴다 절대 아닙니다. 의미가 이제 비폐신의 기운이 막힌 거기 때문에 일단 기운은 소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부 다 붓는다는 거는 습기입니다. 습기. 대표적이게 백출이나 창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폐신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비위 소화기관입니다. 요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붓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양기의 부족이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해서 이거는 따뜻한 약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변도 빼내야 되고요. 이 작업과 함께 이제 실제로 외감으로 인한 경우는 여기에는 제가 이제 발표약들을 쭉 나열했지만 마황이라든지 이지라든지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갈근 넣어놓긴 했는데 부종의 갈근 잘 쓰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물이 많은 약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처방이 월비가 출탕입니다. 월비가 출탕. 이거 이제 외감에 의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마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백출. 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월비가 출탕은 찾아보시고요. 뭐 석고나 이런 거는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신, 연목, 수, 종, 온몸이 뺑뺑하게 부는 겁니다. 그 다음 발열, 오한. 그 다음 이제 위령탕 같은 경우에는 이 허증,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위를 거쳐서 신으로 이렇게 비위와 신의 기능을 요 습기를 제거해서 빼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인삼 같은 거 꼭 있어야 돼요. 환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는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뇨에 조금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양을 잘 조절해가지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소변 분리에 부종 오시면 환자하고 진지한 대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 딴 데 갈 데 없다. 나 알고 왔다. 뭐 이래 하면 이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일단 검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한이 들고 할 때는 이게 실제로 표증입니다. 그렇죠? 뭐 기침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오한, 오풍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표증이고, 그 다음에 발열이 난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겁니다. 신우신염이라든지 뭐 IgA 신증 뭐 이런 걸 때. 그래서 뭐 겉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방광이 이제 항상 소변이 표가 상당히 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이제 표의 사기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 세균성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거 경우에 오한 발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자 봅시다.
방광염이 왔어요. 방광염이 왔으면 양방적인 관점으로 보면 방광에 염증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소위 말하면 이제 염증 제거제, 뭐 폐장 예를 들어서 뭐 황금, 황련 거기에 이뇨제를 넣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거를 표증이라고 봅니다. 발열만 나면 그렇게 하는데 오한 발열이 납니다. 오한 발열. 그러면 표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표증이라고 씁니다. 그래 해야 그 방광염이 낫습니다. 이제 이 한의원에서 환자들이 오진 않죠. 근데 가족들이 다리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방광염이 와가지고 초기에 딱 증상이 나타날 때 발열 오한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방광염이니까 방광염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감기라고 해서 뭐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소변이 안 시원하고 통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감기약을 써야 돼요.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넘어갈 때 이제 소변이 안 시원하다고 하면 그쪽 이뇨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빨간 게 기본입니다. 빨간 게 이제 발표약, 표증약과 함께 붓고 소변 분리가 있으면 무조건 습기는 봐야 됩니다. 비위는 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열이 난다 이러면 이제 이런 약이 들어갑니다. 이런 약들이 뭐 요거 표시는 해놨지만 뭐 꼭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열이 나면 일단은 청열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열제가 열이 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열이 나면서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활석입니다. 여러분들 방광염에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질환별로 이제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환자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 쪼개놨는데 환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질환별로 해드릴 텐데 방광염으로 오면 뭐 이제 상한론 처방으로는 이제 뭐지 이게 오림산인가 이름 생각나요? 오령산 비슷한가? 오림산 맞나? 이게 상한론 처방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알석 들어가는 거 있는데 조령탕 조령탕 머리가 이거 활석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써요. 활석에다가 근데 활석을 안 쓰고 쓰면 잘 안 났습니다. 근데 활석 쓰면 되게 잘 났습니다. 그건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수를 열이 날 때는 반드시 청열제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표증의 대표적인 약은 뭐 월비가출탕도 있지만 마황가출탕 그런 것들이 사람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 처방 뭐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집에 있는 뭐 아니면 한의원에 있는 그런 표증약 빨리 쓰는 겁니다. 표증약. 자, 이 염증은 주로 이제 요로감염,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안 시원하다고 할 때 몸이 무겁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이런 경우 이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의원에도 소변이 안 시원하면서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서 환자는 소변 때문에 보통 잘 안 와요. 한의원에 피곤합니다. 원장님. 보약을 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피곤하다고 와요. 제일 본인은 제일 뭐를 먼저 좀 체크를 해봅니까? 뭐가 문제일까? 뭐를 좀 체크해보는 경향이 있습니까? 좀 비위에 문제가 있는지. 비위에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못 먹어서 힘이 못 먹어서. 못 먹었으면 좋네요. 잠 잘 자는지. 수면량. 좋습니다. 저도 비위의 문제 먼저 비위. 소화기 식욕이 있는지 식욕이 있는지. 좋습니다. 비위 좀 물어보는데 체가 시골이 있는지 아니면 뭐 비위인데도 식체가 또 있는지 좀 더 보고. 소화 잘 되냐? 전 잠고요. 수면. 그러니까 실제로 소모가 많은 수면은 아마 실제로 소모가 많은지겠죠. 잠을 못 자고 계속 과로하는지. 저도 식욕을
오히려 다른 거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오!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하고, 그러니까 너무 누워만 있고 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럼 거의 그렇다 거죠. 뭐 잠 못 자는 것도 활동이니까 그런 거 실제로 내가 쓰느냐,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그 다음에는 생산을 잘 하느냐, 에너지 내 몸에서 생산을 잘 하느냐. 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환자한테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은 뭐였냐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보약을 쓰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그 보약을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무수한 실패를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곤하다고 할 때는 기운이 허한 것도 있죠. 근데 습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소화기 전부 이게 습기입니다. 네, 습기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쉼터나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본 것 중에 보중익기탕 썼는데 설사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습기 있는데 그런 거 환기 써봐요. 잘 합니다. 십전대보탕 먹고 폐증 났다는 얘기 엄청 많습니다. 환자가 이제 보약 녹용 지어달라고 아싸 녹용 이왜 눈치를 보고 사람들 밖에 문을 좀 열어도 되나? 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나? 더워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 소변 분리에 이제 이렇게 왔다. 그다음에 이제 왜 소변 분리가 되냐면 어떻게든 기운이 처져요. 기운이 처지는데 왜 소변 분리가 되냐면 습기가 여기 소위 말하면 밑에 정체가 되는 거예요. 좀 여기 여러분들 이제 요리하거나 할 때 물 털어낼 때 가만히 넣는 게 빠릅니까? 이렇게 탁탁 터는 게 빠릅니다. 탁탁 터는 게 쭉쭉 잘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기운이 위로 쑥쑥 잘 올라가야 적당하게 모여야 쑥쑥 잘 빠집니다. 너무 정체되면 이체돼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래서 기운이 위로 잘 올라가야만 소변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비조수 반응 그런 거와 함께 보기가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피곤할 때는 건비조습과 함께 소식 건비조습과 함께 보기가 따라가야지 보기나 보혈 위주로 해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부을 때는 물론 보혈이 필요하죠.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부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처방이 실비음 보면 지각, 대복피, 목향, 백출, 절영, 복령, 적복령, 진피, 창출, 사인, 택사, 향부자, 후박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중초를 쫙 보고 기운을 소통시키는 이게 이제 이런 거 쓰면 의외로 몸이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환자분들 피곤하다고 할 때 저를 믿는 사람이면 환자분이 저를 믿는 사람이면 녹용 막 쓰자고 할 때 저 일단은 지금은 녹용 좀 이따 씁시다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돈 욕심이 생기면 뭐 내 조절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신 있을 때 또 쓰긴 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처방을 기억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보중익기탕만 쓰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평인산이라든지 오량산 이런 것들을 같이 써야만 효과가 나지 피곤하다고 해서 절대 오기만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생각외로 저는 오히려 환자가 피곤하다고 할 때는 보약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변 분리가 오는데 얼굴이 누렇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누렇게. 그 다음에 배가 그득하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얼굴이 누런 경우는 실제 비교 현장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같이 살펴봐야 돼요.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초에서 기운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시켜줘요. 소통을. 그래서 뭐 약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중초에 보면 중초가 일 때는 생각에는 비위는 열이 좀 많은 장기예요. 그래서 이 황련 이런 거 얼굴이 실제로 부러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이게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조금 생각을 뭐 반드시 확률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조금의 측면은 머리에 조금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약을 쓰다 보면 저는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황련 쓰면 조금 더 낫다 이런 감이 옵니다. 제가 그걸 처음 배운 게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한의원이 이제 연산 로타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알지만 그 동네가 전쟁터라기보다는 유흥가입니다. 유흥가. 그래서 이제 낮에 진료하다 보면 호스트들 아니면 이제 언니분들 많이 거기 삽니다. 저도 이제 그런 데는 모르고 갔지. 나는 교통의 여지인 줄 알고 갔는데 교통은 이제 멀리서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고 주변에 전부 소위 말하면 술꾼들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얼굴은 아무 지장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그때 제 선생님하고 이제 하다가 황련을 꼭 써라 이러는 거야. 무슨 황련을? 근데 이제 써보니까 좋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황련을 넣고 안 넣고를 써봤어요. 확실히 비위에 오랫동안 습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그런 게 들어가면 살짝 들어가면 상당히 그냥 뭐 소도지제만 쓰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만약에 비위의 문제로 뾰루지 같은 거, 뺨에 여드름 같은 거 이런 거 똥똥똥 하나씩 올라올 때 그럴 때는 직방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처방 비슷합니다만 불안금 전기산 비슷하죠. 곽장 후박 창출 진피 반화 뭐 육군자탕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중추의 습기로 인해서 양기가 하초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체를 보는 반화 같은 거, 후박 같은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안 시원한데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있거나 또 여기서 한출이라는 거는 더워가지고 나는 한출을 얘기합니다. 그런 건 이제 열증입니다. 열증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장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아마 이거는 이제 사람의 특징이 좀 깁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이런데 조금 문제가 생길 때는 흔히 열이 납니다. 제가 체했다고 막 갈증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입이 좀 건조해지는 정도지 막 갈증이 나가지고 평생 뭐 물을 찾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스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술 먹을 때만 먹어요. 절대 안 먹어. 근데 이제 우리 간호사들 눈치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 내가 이제 안 보는 데서 이제 얼음만 딱 얼음 빼고 이거 딱 따라가지고 눈치 없이 안 보겠지. 자, 열증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런 거 쓰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갈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특히 갈증이 있거나 땀이 날 때는 석고 이런 게 저런 게 소변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고 같은 게 들어가면 여기 열이 이제 식혀지면서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서 이게 도는 것 같아요. 네. 뜨거워져 있는 냄비가 조금 식혀지면서 좀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그럴 때에도 이제 활석 그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증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자체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소모 많이 합니다. 소모. 그래서 이런 오혈 같은 거, 윤을 어떻게든 해주는 맹문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따지면 뭐 소양인 처방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창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방광염이라든지 소변 불통이 사실 요거 조금 연관이 끼게 됩니다. 습열이 이제 끼는 거예요. 소창음자 같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습기를 제거하면서 이제 습열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요. 비릴랑, 뭐 목통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로소독단 보면 활석, 뭐 인진도 들어가지만
목통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팔정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팔정산이죠. 목통, 구맥, 차전자, 활석, 대왕, 치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환자분이 이제 중풍 환자였는데 요로감염이 오신 거예요. 양방에서 이제 항생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요로감염이 됐으니까 항생제 들어가면 금방 날 것 같죠. 금방 낫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낫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방에서 하면 간단하더라고. 계속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같이 합니다. 그거 많이 썼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제 단독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황이 이야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대황이 청열의 의미가 있죠. 청열의 의미 찬양 맞습니다. 그래서 열을 끄는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거는 소통의 의미가 많습니다. 대변을 일단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약을 막 먹어보다 보면 시오를 그때 한 돈 반 해가지고 한 3, 4일 먹어봤어요. 근데 약간 추워. 내가 뭐 열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약간 추워. 근데 대황 먹으면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잘 싸서 그렇지. 근데 시오는 좀 추워요. 근데 시오가 저게 이제 뭐 대변이 소통되긴 하지만 시오가 의외로 또 대변이 또 잘 나와요. 생각외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비 있는 환자들한테 저는 시오 잘 씁니다. 대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위장에서부터 대장, 그 길에 막혀 있다. 그래서 대변이 분리하거나 대변이 소통이 안 된다. 무조건 써도 됩니다. 그럼 큰 배증은 안 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설사한다고 이게 한 의사한테 컴플레인 별로 안 합니다. 궁금해서 연락을 하죠. 원장님 뭐 설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다른 거는 뭐 땀이 줄줄 나간다거나 뭐 구토를 한다거나 하면 난리 납니다. 와가지고. 하지만 설사 잘 잘한다고 환자분이 엄청 컴플레인 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런 약입니다 하면 딱 끝이에요. 곧 좋아집니다. 뭐 이런 끝입니다. 실제로 대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왕 되게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약이 도적산하고 청심연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뭐 얘기를 하겠지만 도적산을 보면 생지황, 그러니까 심장에 자꾸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 두근두근 한다든지 뭐 약간 흥분이 된다든지 맥박이 빠르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소변이 이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다 공포입니다. 공포. 긴장하거나 공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막힌 거를 반환을 쓰려고 하니 반환은 비위나 이런 데 관련된 거고 이렇게 몰려가지고 목통 같은 거는 소변 요 길을 이렇게 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이 쭉 내려갑니다. 소변이. 반환은 또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도적산 같은 거는 의외로 생각외로 이제 불안증을 겪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쓸 수 있고 청심연자탕이 아니고 청심연자음에 보면 연자육은 어떻게든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단 삽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건조하면서도 맹문동이라든지 지골피 요런 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약들은 이제 환기, 인삼도 들어가고 해서 사람이 좀 이제 허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허해가지고 지치는데 소변이 안 시원한 것뿐만 아니고 자꾸 뭐가 소변이 탁해진다든지 뭐가 탁한 거 대부분 다 뭐 검사해 보면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단백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좋은 게 소변만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빠져나가는 소변이 좀 뿌얘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두어들이면서 기운을 보는 거예요. 생각외로 소변 질환에 청심연장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거의 조금 시간이 몇 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족냉. 자, 저 이제 손발이 차다고 이제 한의원에 한방에
주 질환 중에 하나죠. 한방의 장기 중에 하나, 손발이 차다. 우리 딸이 너무 손발이 시려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지으러 왔는데 혹시 이제 그런 환자들 못 봤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많이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실제로 양기가 약해서 양어, 기부창.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해요. 사엽탕, 사엽산 딱 깨놓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한의원에 와가지고 사엽산 같은 시오나 이런 소통지제를 쓸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이 보양하는 일이 많던가요? 우리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사엽탕 1번, 사엽산 2번. 자, 사엽탕 1번 한번. 남자 여자 상관없이. 상관없어.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지금까지의 경험. 사엽탕. 뭐 요 중간에도 있겠죠. 보증기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그거 전부 다 그거는 사역탕으로 넣을게요. 소통할 거냐 보호할 거냐 이 두 개로만 합시다. 어떤 경험하는지 한번 그냥 자기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역탕. 저는 사육탕 많이 썼는데 어. 돌아오진 않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면은 어떻게든 사육탕 쪽으로 썼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사역산. 손은 계속 잡았어. 야, 이 사람 역시 실력이 다르다. 약이 잘못했어. 내가 배워야 되겠네. 저도 이제 태우랑 비슷합니다. 제 눈에는 처음에는 다 사육탕 같이 양기가 화하니까 손발이 차지.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이 사람이 이 정신이 꼬름한지 자꾸 요즘에는 요게 자꾸 눈에 보여요. 소통,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처방을 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호가 부족한 경우보다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좀, 특히 여성분들 호리호리한 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서 건강 6개 부자 같은 거 많이 써봤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요즘 들어서 보니까 소화기가 많이 약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여기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하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양기가 약하긴 한데 여기에서 뭔가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만 시오를 쓴다는 뜻이 아니고 차다고 보양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소화지제, 소도지제 쓰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수족 냉증이 있으면서 소변 분리가 있다라는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이제 보면 여기에 비위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 팔다리를 제대로 못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 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면 양기가 허한 경우는 이제 비위를 보는 게 온양하고 하는 게 위주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생화기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변이, 그런 경우에 소변이 안 나올 때는 또 이뇨도 좀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같이 믹스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뒤에 조금 할 게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